김건희한테 로비했니? 7월 28일 날에 알게 되거든요. 7월 28일 날에 김기현 사령관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포항까지 가가지고 임성근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 아마 보직 해임될 것 같아. 그리고 7월 28일 오후부터 로비를 시작했다면 그게 7월 31일 날 바로 먹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7월 30일 휴가 처리가 되는 것부터 먹혔다고 봐야 되겠지. 갑자기 휴가 처리가 되면서 원래 대기 발령이었는데 이게 휴가 처리가 되면서 먹혔다는 거를 인식을 한 거지. 한 이틀 상간, 2.5일 상간에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으로서는 정말 이 정도로 셌어? 이 정도로 급백이 세? 이렇게 이게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군인으로서 의아하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진짜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없는데 정말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해병대 하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본인도 궁금하죠? 하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진심이었나 보죠. 진심이 조금 내가 들어가 전화 한 통 했다고 네. 이모 씨한테 전화 한 통 했다고 이렇게까지 됐다고? 근데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 기이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저공사 할 때도 히림이 이건 보도가 이미 된 거니까 히림 같은 경우는 코바나랑 원래 관련이 좀 있었고요. 네. 근데 히림 종합건축 물론 이제 히림 종합건축 같은 경우는 국내 유명 건축사기 때문에 뭐 관저공사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그 한남동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산 대통령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남동에 관저할 때는 조그마한 인테리어 업체가 했잖아요. 조그마한 인테리어 업체가 종합건설업도 없는데 그냥 했단 말이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수의계약 아니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죠. 지금 나온 언론에 이미 보도된 통화 내용 중에 한 건만 규명하면 사실 됩니다. 제일 작게 말하면 그 수의계약도? 아니 그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 이권 관련해서 02800으로 전화가 왔었다는 거잖아요. 이종섭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거냐?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 보도들을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5층에 그게 이제 5층에서 썼던 번호인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호가. 그렇죠. 그 5층에 뭐가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됐었냐면 수의계약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용산에 들어갈 때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위한 접견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소집무실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5층에 있지는 않은데 대통령이 일을 보는. 그러면 사실 그 5층 공간이 누가 쓰는 공간이었냐. 그 번호는 이제 5층이었다고 지금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종섭 장관한테 회수된 날 통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회수된 날 뭐 그 전화의 내용이 뭐였는지도 중요하겠죠. 근데 물론 이거는 용산에 있는 그 유선 전화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녹음이 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그러면 결국엔 그게 뭐 회수를 잘했다 이런 격려성이었는지 그럼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처리가 잘 되었다라는 뭐 이런 보고였는지 하여튼 그 전화를 누가 한 거냐. 회수를 잘했다는 단계가 아니고 그때는 7월 31일 경로잖아요. 네. 아니 그 이후의 전화죠. 통화가. 아니 7월 그 02800은 7월 31일이지. 아닙니다. 그 전화가 7월 31일 전화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통화한 거는 3차례잖아요. 그렇죠. 그 3차례 통화 말고 국방부 장관한테는 개인 폰으로 한 것이고 02800의 168초 통화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7월 말에 전화. 그 부분의 통화가 누구랑 한 것이냐. 그렇죠. 그거는 맞네. 그것만 규명이 되면 사실 이종섭 장관이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갖는 근본적인 의문, 왜 임성근을 그렇게 구한 것이냐, 누구의 힘이 작동한 것이냐를 규명하는 데는 사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지금 이제 통화 기록 중에서는 지금까지 이후 카톡방까지 공개된 이후에는 단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인맥도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고 왜 거기서 네가 나와? 이런 거예요. 왜 거기서 블랙펄 검은 진주의 이모 씨가 나오지? 그리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랑 관련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때마침 5층이야? 근데 거기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대로 튀는 건데 블랙펄 이모 씨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또 김건희 여사랑
반드시 연결되는 거냐? 그게 그 고리가 원래 필요하죠.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은 의무의식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시세 조정을 했다든지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든지 이런 걸 한 사람이지. 그렇죠. 해병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성립을 하려면 예. 김건희 여사가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일이 벌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예. 블랙펄 인베스트하고 무슨 거래를 하거나 이모하고의 무슨 관계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뭐 로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그러면 대통령이 또 거짓말한 게 다시 떠오르네. 왜냐면 2차 주가 조작에는 전혀 관여도 안 했다 그랬거든. 근데 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온 거는 김건희 파일이 나온 거는 엑셀 파일이 나온 거는 2차 주가 조작 세력의 블랙펄이거든. 블랙펄 사무실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블랙펄의 사장이 이 사람이야. 그 엑셀 파일 이름이 김건희죠. 그렇죠. 엑셀 파일의 이름도 김건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야 우리는 2차 주가 조작 1차에서 다 뺐어. 그다음부터는 다 털었어.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었거든. 그러니까 명백하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2차 주가 조작과 연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대선 때 생각을 해보면 골드만삭스의 이모 씨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진짜 선수라는 사람. 주가 조작을 한다는 골드만삭스의 이모 씨. 그거는 1차 주가 조작 때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2차의 핵심은 이름이 같네. 근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검은 진주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동해 석유도 이야기했나? 제7강국 검은 진주? 블랙.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임성근 사단장이면 저도 놀래요. 왜냐면은 나하고 블랙펄 이모 씨는 분명히 멋쟁 해병 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랑 통한다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그래도 걸어볼 가치가 있어. 요 정도 판단, 제가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면 요 정도 얘기를 해서 아마 살려주세요 내지는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어쨌든 과거의 일인 것이고 지금보다는 어쨌든 과거의 일인 것이고 이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장은 관여를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민아 이성근 입장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의 구명로비 시도가.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7월 31일 아침까지는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에 대한 사퇴의 변을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이렇게 사퇴 좀 모양새 좋게 해주는 겁니까? 요거 가지고 협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될까요? 해병대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건데 그날 신의 계시가 딱 내려온 거잖아요. 성근이 너는 살린다. 나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며칠 새에 그게 짜르륵 됐다라는 거는 그리고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 이전부터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인사 조치하면 안 돼라는 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었다는 상태라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 블랙펄 이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요 시나리오대로라면은 평소에도 밀접한 관계를 뭔가 갖고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